오른쪽 모습에서 보면 요만큼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또 환자들이 되게 불안하죠. 원장님, 저 광대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프고요. 볼 쳐지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내비두면 얼굴이 흘러내리나요? 이제 막 이런 질문들이 근 10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병원에 가면 야, 너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이거 절대 안 붓고 이거 큰일 난다. 무조건 재수술해야 된다. 그러고서는 빨리 수술 날짜 잡자. 이렇게 또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한 4mm 정도 갭이 있는 거는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여기는 뼈가 차요. 물론 100%다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밑에라도 여기가 고정이 잘 되어 있고 아치가 고정이 잘 되어 있고 이 뼈 덩어리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뼈는 문제없이 여기에 살짝씩 조금씩 이렇게 뼈가 붙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상담 드릴 때 이 갭이 3, 4mm 갭 정도는 일반적으로 다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판단해야 될 건 이 라인이 유지가 잘 되느냐예요. 그래서 이 라인이 잘 유지가 된 채로 뭐 한 6개월, 1년을 지켜봤는데 변화가 없다. 그럼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피부가 굉장히 얇은 어떤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갭이 한 3, 4mm만 돼도 이게 피부에 이렇게 줄 가듯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되게 어렵죠. 또 반대쪽을 보면요. 여기도 갭은 그냥 똑같이 4mm 정도 있어 보이죠. 똑같이 4mm 갭이거든요. 별반 차이 없어요. 위에도 4.4mm, 왼쪽도 4.4mm.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왼쪽은 목에 들어봤을 때 여기에서 이 단차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게 아까 고개 들었을 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높이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부분,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단차가 보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 피부 음영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가 이렇게 꺼져 보이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꺼져서 약간 이런 느낌이 환자분들이 이제 내 볼이 꺼져 보인다. 또는 여기 눈 옆으로 이렇게 세로줄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다 환자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여기서 보시는 여기 이렇게 가는 세로주름 또는 여기에 보이는 함몰 이런 것들은 다 이 갭에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다른 환자인데 여기도 여기 약간 갭이 있죠. 여기는 조금 더 있고요. 이 차이가 여기는 조금 있고 여기는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재보면 여기는 3.5m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높낮이가. 그러니까 광대가 뼈가 붙을 때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꺼져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한 3, 4mm 정도 돼요. 근데 이 정도는 겉으로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문제는 반대쪽에 한 5, 6mm씩 이게 차이가 나버리기 시작하면 이거 역시도 또 함몰로 나타나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살짝 이런 식으로 꺼져 보이는 이 느낌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마음의 눈을 뜨고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갈매기 모양으로 살짝 느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앞서 봤던 환자분처럼 이렇게 세로줄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또 여기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그러지 않을 때는 이렇게 또 갈매기처럼 또 꺼져 있는 이런 함몰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죠. 반대쪽은 그에 반해서 한 3mm 정도 갭이 있었지만 여기는 별로 티가 안 나죠. 지금 잘 비교해 보시면 얘는 여기서 요렇게 가는 요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여기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갈매기처럼 꺼진 느낌이 별로 안 보이죠. 그렇게 똑같은 갭이 있고 똑같은 양상이지만 여기는 3점 몇 미리, 여기는 5점 몇 미리라는 이유로 이렇게 함몰처럼 보이기도 하고 함몰처럼 안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환자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에 따라서 뭐 이쪽이 더 줄일 수 있냐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여기 함몰된 게 싫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좀 꺼내달라, 메꿔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내용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보자고요. 이거 뭐 제가 한 경우는 아닌데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들인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눈뼈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잘랐죠. 근데 이거 갭이 있다고 말할까요? 없다고 말할까요? 여기는 갭이 있다고 말해야 될까요? 없다고 말해야 될까요? 뭐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있다라고 말해야겠죠. 하지만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정도면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오히려
절골 라인이 여기는 눈가에 가깝지 않고 여기는 좀 멀죠. 여기는 눈뼈 가까이 이렇게 붙였고, 이게 뭐 의도된 거였든 뭐 아니면 실수였던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분류압이라고 판단하고 여기다가 뭘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인데요. 이 경우도 보면은 여기 갭 없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긴 갭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갭이 있죠. 이거 문제되지 않냐 이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피부 상태를 봐야 돼요. 이 정도 갭이면 사실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 있더라도 여기가 또 꺼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가 아주 얇거나 또는 연부 조직이 손상을 받았거나 이랬을 때는 여기가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또 하나의 경우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광대 수술을 2번 정도 하셨는데 전부 다 퀵광대라고 불리는 고정을 하지 않는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자, 오른쪽 보시면 아치 쪽은 어떻게 붙어 있어요. 여기는 그럭저럭. 근데 앞쪽 체부 쪽은 이 부분 보시면 뼈가 완전히 밑으로 떨어졌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이 중요한데 얘는 체부 쪽에서 밑으로 떨어진 경우예요. 반면에 이쪽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근데 여기는 뭐 붙기가 참 어렵게 생겼죠. 여기만 조금 뼈가 닿아 있어서 여기서 조금 뼈가 붙을 수도 있어요. 뭐 이쪽에서 뼈가 붙기는 참 힘들겠죠. 이쪽은 그나마 부러지기만 해서 뭐 절골된 채로 붙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붙은 거고요. 여기는 2번 절골한 라인이 보이죠. 여기 한 번 절골해서 수술하고 여기 한 번 절골해서 수술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치 쪽에 절골이 거의 안 일어나서 어쨌든 뼈의 형태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어서 이런 경우는 또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또 이런 경우는요. 이것도 광대 갭이죠. 이게 광대 갭이 있다고 여기다가 또 뼈 쪼가리 조그만한 거 뼈 이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요런 데 뼈 이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함모를 교정하는 것도 아니고 요게 있다고 해서 뼈가 더 잘 붙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걸 뼈 이식을 하려고 다시 수술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 갈린 느낌이 있죠. 여기 부분. 뭐 45도 뭐 눈가 있는 데까지 줄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셨죠. 근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여기는 꺼져 있는데 얘가 튀어나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요게 이제 갭이 있지만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갭이 있잖아요. 근데 요게 과연 문제냐? 요 정도면 그냥 지켜보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고정이 잘 돼 있고 뒤에 고정이 잘 돼 있다면 피부 함몰이 없다면 요 라인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으니 요런 데는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요 경우는 두피로 수술한 경우인데 두피로 수술을 하면 가장 좋은 게 요 부분을 고정을 잘 할 수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여기에 삼각형으로 생기는 그 뼈 결손, 분류압, 광대 갭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위를 고정하니까. 근데 반대로 입안을 열어서 고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요 밑에서 또 이렇게 삼각형으로 여기 분류압 또는 광대 갭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환자분이 조금 더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뼈를 몇 번 수술을 한 경우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은 템포랄 본하고 이 맥실라 자이고마틱 본하고 붙는 본 퓨전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코뼈도 보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찌글찌글찌글찌글한 이렇게 선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마뼈랑 코뼈랑 만나는 점이고요. 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고요.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죠. 이거는 부러진 게 아니고요. 이마뼈랑 안와뼈랑 만나는 곳, 자이고마본하고 프론탈본하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론토 네이절 수처라고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네조 막실라리 수처 라인이라고 해서 뼈끼리 우리가 생길 때 이렇게 붙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템포랄 본하고 자이고마 본하고 만나는 자이고마티코 템포랄 수처인데 여기가 광대 수술한다고 너무 줄이려고 애쓰다 보니까 부러진 거죠. 여기도 이 수처 라인은 존재해요. 하지만 부러지진 않았죠. 근데 여기는 부러졌죠. 그러면서 줄이고 나서 또 뼈 쪼가리를 이렇게 뼈 이식을 좀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광대 갭이잖아요. 하지만 이 라인 자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크게 겉에서 티가 안 난다면 내비둬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뭐 요 환자 본 김에 그냥 얘기하면은 이렇게 신경이 드러날 정도로 최대한 뼈를 다 줄여서
얼굴뼈를 무조건 잘라가지고 내 얼굴을 줄이겠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이때 이 하치조 신경이 다 망가지죠. 여긴 신경관이 아예 드러나 버리고 신경이 아마도 다치지 않았을까 싶고, 이쪽엔 신경관이 완전히 드러나서 신경이 너덜너덜 드러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해서 얼굴이 작아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대갭, 분류압, 뭐 괜찮다 또는 안 괜찮다, 요 내용으로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떠돌아다니시면서 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상담받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혼돈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증상과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 또는 건강상의 문제, 이런 거를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않고 그냥 광대 갭이 있으면 무조건 재수술 재건, 막 분류압 있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인터넷에서 본 정보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좀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 좀 만들어 드렸어요.